이런 찐따 같은 자식이 좋게 말할 때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과일과 김치통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쾅! 벽에 부딪혀 터졌어요. 빨간 김치 국물이 흰 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7개 가게 앞 복도가 엉망이 됐어요. 기우는 숨을 헐떡이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던졌으니 직접 다 치워. 고춧가루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월세 1,900만 원 받을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도시락과 돈을 빼앗기고 책가방이 던져지던 날들이요. 내 앞에 있는 기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깡패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가 건물 주인인지 모르고 고등학교 때처럼 무시했죠. 불과 2주 전만 해도 저는 조용한 건물주였습니다. 10년간 월세 한 번 안 올렸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야기는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계신 분들의 건강과 행운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우입니다. 올해 60이에요. 6층짜리 건물의 주인이죠.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50년간 모은 전 재산으로 경매로 나온 이 건물을 샀습니다. 그때부터 원칙이 있었어요. 위생과 청결이 첫 번째다. 매일 아침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청소 상태를 확인했죠. 세입자들이 쾌적하게 지내길 바랬어요. 병원, 약국, 학원, 카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모두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장사도 잘 됐죠. 건물 위치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10년간 단 한 번도 월세를 올리지 않았어요. 세입자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3개월간 월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분담한 거죠. 그래서 주변 세입자에겐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주변 건물주들에게는 매번 욕을 먹었습니다. 너무 싸고 파격적으로 운영하니까. 자신들이 악랄하게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저와 비교당하며 세입자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제 건물은 공실도 없었어요. 세입자들이 이사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깨끗한 건물에 싼 월세였거든요. 3층에는 대성학원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교습소였어요. 지금은 4층 전체까지 확장했죠. 그만큼 잘 되는 학원이었어요. 10주년 기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청소 직원 한 명이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가족여행으로 한 달 쉬어도 될까요? 다음 날 또 다른 직원이 나이가 많아 힘들다며 그만뒀습니다. 사흘 뒤 세 번째 직원이 교통사고로 입원했어요. 세 자리에 연달아 공백이 생긴 겁니다. 관리소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요즘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안 구해지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만 제가 직접 할게요. 아니, 사장님께서요? 관리소장은 놀라는 눈치였어요. 저는 운동도 할 겸 청소 도구를 챙겼어요. 첫날 새벽 6시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건물로 향했죠. 로비 앞에 섰습니다. 생각보다 넓어 보였어요. 창고에서 대걸레를 꺼냈습니다. 물통에 물을 받았어요. 세제를 풀었죠.
대걸레를 담갔습니다. 물을 짜려는데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갔어요. 나이가 들긴 들었구나. 쓴웃음이 났습니다. 겨우 물을 짰어요. 바닥에 대고 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숙여야 했어요. 10분쯤 지나자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잠깐 허리를 폈어요. 숨을 고르고 다시 시작했죠. 여기가 이렇게 넓었나? 로비를 다 닦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땀이 났어요. 이마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다시 물통으로 가 물을 갈았어요. 탁한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한 손에 대걸레를 들고 올라갔어요. 한층 올라갈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청소 직원분들이 매일 이걸 하셨구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2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쓸기 시작했어요. 구석구석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꼼꼼히 닦아냈죠.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이었어요. 숨이 더 가빠졌습니다. 잠깐 난간에 기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3층 복도에 도착했죠. 대성학원 10주년 기념. 커다란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햇볕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먼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대걸레를 바닥에 댔습니다. 앞뒤로 밀었어요. 리듬을 타듯 움직였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요령이 생겼습니다. 힘들어도 기분은 좋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앞에 섰어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햇볕이 가려졌죠. 고개를 들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양복에 넥타이를 맨 그는 60대쯤 돼 보였습니다. 말투부터 남달랐어요. 건달 같은 냄새가 풍겼습니다. 아저씨, 이리 와봐요. 손가락으로 저를 불렀어요. 턱으로 복도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좀 닦아봐요. 명령하듯 말했어요. 청소를 하려면 깨끗이 해야지. 비웃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여기가 제 와이프 학원이에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건물에서 아마 제일 잘 나갈걸? 가슴을 폈습니다. 그는 저를 청소부라 여기고 있었어요. 무시하는 태도가 역력했죠.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낯익었어요. 분명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습니다. 그 남자도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혹시 저 알아요? 그가 물었습니다. 낯이 익은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대걸레를 움직였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청소하고 있었어요. 유리문을 닫고 있었죠.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기 혹시 강성고등학교 나오셨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놀란 얼굴로 돌아봤어요. 예, 맞습니다만.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 맞다. 나 몰라. 큰 소리로 웃었어요. 나 기훈이잖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떨어졌어요. 2학년, 3학년 내내 너 나랑 같은 반이었잖아. 기훈. 그 이름은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귀가 멍멍했어요. 1980년대였어요. 교복 입은 깡패들이 군림하던 시절이었죠.
기훈은 학교 일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떠올랐어요. 야, 정우. 돈 가져왔어? 기훈이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일진 패거리 셋이 함께였어요. 오늘 용돈 얼마 받았어? 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이 나왔어요. 이게 다야?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가져갔어요. 저는 기훈이를 볼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어요. 맞을까 봐요. 기훈이는 제 가방을 수시로 뒤졌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더니 소세지가 있는 날이면 쉬는 시간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럴 땐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죠. 저는 돈도 빼앗기고 도시락도 없어서 굶는 날이 많았어요.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저는 물만 마셨습니다. 수돗물로 배를 채웠죠. 그냥 참았어요. 혼자 견뎠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께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사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죠.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기훈이가 불렀습니다. 야, 정우. 잠깐만. 기훈이 저를 불렀습니다. 뒷골목으로 끌고 갔어요. 벽에 등을 댔습니다. 도망갈 수 없었어요. 오늘 심심한데. 기훈이 웃었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어요. 배를 맞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으윽.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협박했어요. 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옆구리를 맞았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나. 발로 찼습니다.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가 떨렸습니다. 빨리 안 일어나? 또 발길질이 날아왔어요. 겨우 일어섰습니다. 기훈이 제 책가방을 낚아챘어요. 안에 뭐가 들었나? 지퍼를 열었습니다. 교과서를 꺼냈어요. 펼쳐보더니 던져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죠. 공책도 던졌습니다. 재미없네. 하품을 했어요. 책가방을 멀리 던졌습니다. 담 너머로 날아갔죠. 주워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저는 울면서 책을 주웠습니다. 더러워진 교과서를 털었어요. 찢어진 페이지도 있었습니다. 담을 넘어 책가방을 찾았죠. 선생님께 말할 수 없었어요. 일러 바치면 더 맞을 게 뻔했습니다. 선생님도 기훈이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도 말 못했어요. 걱정하실까 봐요. 그렇게 2년을 견뎠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어요. 학교 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그 시절의 상처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기훈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여전히 오만했어요. 야, 세상 좁다. 이렇게 만나네. 반가워하는 척이었습니다. 어깨를 툭툭 쳤어요. 근데 청소일 해? 비아냥거리는 투였습니다. 넌 고등학생 때도 맨날 내 청소 대신해주고 내 꼬붕 애들 청소도 대신해주더니 늙어서도 걸레질이냐?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애가 발전이 있어야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사는 모습은 보기 좋다. 달라진 게 없었어요. 40년이 지났는데 똑같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대걸레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참자, 참아. 그때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초대형 학원인 빅보스 학원 원장이었어요. 3층 학원장과 만나는 날이었죠. 기훈의 부인은 빅보스 학원장과 대학 동기였습니다. 10년 전 우리 건물에 학원을 세팅할 때 큰 도움을 받았어요. 학원계 최고 권위자였죠. 기훈은 그를 보자마자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180도 달라졌어요. 허리를 90도, 아니 110도 가까이 구부렸습니다. 원장님, 오셨습니까?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랐어요. 온갖 아부를 쏟아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건강하신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어요. 안색이 정말 좋으십니다. 웃음을 가득 담았죠. 빅보스 학원 원장이 들고 있던 가방을 뺐다시피 들었습니다. 가벼워 보이는 가방이었어요. 무거우시죠? 제가 들고 올라가겠습니다. 아첨이 가득했어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쓴웃음이 나왔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씁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몹시 불편했어요. 건물에 나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기운을 마주칠까 봐요. 볼 때마다 예전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떠올랐어요. 하지만 청소는 해야 했어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죠.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기훈은 건물에서 저를 만날 때마다 똑같았어요. 마치 종업원 대하듯 취급했습니다. 정우야, 이리 와봐. 손짓으로 불렀어요. 여기 먼지 많잖아. 복도 난간을 손가락으로 훑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청소했으면 실력이 늘어야지. 혀를 찼어요. 애가 그대로냐? 한심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참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청소했습니다. 기훈은 그런 저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죠. 다음 날이었습니다. 기훈이 또 저를 불렀어요. 야, 일로 와. 턱으로 자기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손에 담배꽁초를 들고 있었어요. 이것 좀 버려.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따뜻한 제가 손에 닿았어요. 뜨거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받았어요. 그리고 기훈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기훈이는 신경도 안 쓰고 학원으로 올라갔죠. 저는 미간에 주름이 지어졌습니다. 어이가 없었고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복도에서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기훈이 학원에서 나왔어요. 정우야, 잠깐만. 학원 안을 가리켰습니다. 빵가루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기훈이의 입에도 빵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여기도 좀 청소해줘. 당황스러웠어요. 학원 내부는 개인이 하는 거라. 기훈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돈을 주면 될 것 아니냐?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얼마면 돼? 저는 기훈이가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15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기훈이가 당황했죠. 바닥 쓰는데 15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기훈이는 지갑을 꺼냈어요. 15만 원이었죠. 기훈은 저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봤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해진 청소복이 보였을 겁니다. 낡은 운동화도요. 기훈의 눈빛에 경멸이 담겼어요.
옷 좀 사입어라.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욕적이었어요. 학원 학생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학원장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남편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었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귀까지 빨개진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받았어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학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빗자루로 바닥을 쓸었습니다. 학생들 책상 밑을 청소했어요. 걸레로 닦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일했죠. 기우는 의자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다리를 꼬고 있었어요. 역시 청소는 정우가 잘하네. 웃음 섞인 목소리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연습했으니까. 키득거렸습니다. 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참자. 참아야 해. 스스로 다독였죠. 1시간 뒤 청소를 마쳤습니다. 저는 정말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15만 원어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온몸이 땀범벅이 되었습니다. 학원을 나왔어요. 복도에 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장부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봤죠. 병원, 약국, 학원, 카페, 세입자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계약서를 다시 봤어요. 월세 금액이 그대로였습니다. 단 한 번도 올리지 않았죠. 그게 제 자랑이었어요. 세입자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 그 신념을 지켜왔습니다.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과거에 딱 한 번 월세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5층에 있던 치과였죠. 지금은 없어진 곳이었어요. 치과 원장은 날이 갈수록 달라졌습니다. 작은 것을 크게 확대했어요.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치과 바닥에 금이 갔어요. 타일 균열이었습니다. 물건을 내려놓거나 누군가 넘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거였죠. 하지만 치과 원장은 건물주 탓을 했어요. 이거 고쳐주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고쳐줬습니다. 어느 날은 더 심했습니다. 청소도구에 걸려 넘어졌어요. 치료비를 요구했죠. CCTV를 확인했습니다.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거였어요. 청소도구와는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어요.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 치과 월세를 주변 시세만큼 올렸어요. 결국 치과는 떠났습니다. 외곽에 새로 차렸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손님이 없었답니다. 결국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 자리에는 피부과가 들어왔습니다. 피부과에게는 절반 가까이 싼 금액으로 계약해줬어요. 착한 사람들에게는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단호했죠. 장부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이 구름에 가려 뿌옇게 보였습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배려는 사치다. 배려를 권리로 알면 안 되지. 저는 마냥 착하게만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기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4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변하지 않았죠. 여전히 저를 무시했습니다. 며칠 더 지켜봤습니다. 기훈은 매일 똑같았어요. 담배꽁초를 건넸습니다. 청소를 시켰죠.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학원장 번호를 눌렀죠.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이게 맞는 일이야.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원장님.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계약 만료가 다가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현재 600만 원인 월세를 5개월 뒤부터 1,400만 원으로 조정하려 합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듯 했어요. 선생님,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는데요?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한 게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10년 동안 안 올렸잖아요. 팩트를 말했습니다. 지금 시세는 1,900만 원입니다. 명확히 전했어요. 저는 아직도 싸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 말에 원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 한숨 같은 소리만 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올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아직 5개월이 남았잖아요. 충분히 고민해 보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당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기훈은 아내에게서 소식을 들었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 기훈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동안 월세 한 번도 밀린 적 없는데 이런 취급을 받으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건물도 깨끗하게 쓰는데 갑자기 1,400만 원을 내라니. 테이블을 쳤어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원장은 난처했어요. 기훈이 말했습니다. 다시 연락해봐. 얘기 잘하면 깎아줄 거야. 아니면 내가 연락해 볼까? 만나서 얘기하면 깎아줄 거야. 원장은 기훈이 나서는 게 불안했습니다. 거친 성격 때문에 일을 망칠까 봐요. 원장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기훈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겠다고 해. 끼어들었어요. 저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남편도 같이 가도 괜찮겠죠?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기훈이 같이 있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원하게 복수해줘야죠. 알겠습니다. 내일 2시에 1층 카페에서 뵙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불을 뒤척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되뇌었습니다. 나는 정당해. 10년간 월세를 안 올렸어.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기훈이에게까지 내가 배려할 필요는 없어. 스스로를 다독였죠.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왔어요. 청소를 하다가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청소복 차림이었죠. 1층 카페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이 보였어요. 손을 뻗으려는데 기훈이가 먼저 잡았습니다. 담배 냄새가 났어요. 야, 정우. 기훈이 저를 불렀습니다. 손에 담배꽁초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버려. 습관처럼 건넸습니다. 또다시 제 손에 쥐어줬어요. 제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자 기훈이는 자기 급한 일 있으니 빨리 갖다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기가 찼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기훈을 따라갔죠. 그가 앉은 테이블로 갔습니다. 테이블엔 학원장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기훈이 옆에 앉았어요. 기훈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여기 약속 있는 자리야.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다른 데가 손으로 저를 쫓았습니다. 빨리.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원장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야? 그때 빵 부스러기 청소한 사람이잖아. 내 꼬봉이었다는 애. 아, 기억났어. 그러더니 원장이 연민의 눈빛으로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좀 쉬고 싶으신가 봐, 여보. 커피라도 한 잔 시켜드릴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사장이 다가왔어요.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건물 주인분이시죠?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기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학 원장은 어리둥절하며 귀를 후벼 팠습니다. 기훈은 입이 벌어졌어요. 새하얘졌습니다. 저기. 말을 더듬었습니다. 시선이 흔들렸어요. 카페 사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서비스 좀 드리고 싶어서요. 커피를 내려놓았어요. 요즘 직접 청소하신다고 관리소장님이 소문 다 내서 알고 있었어요. 카페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계약할 때 배웠던 얼굴이 그대로시네요. 반가워했어요. 늙지도 않으시고 정말 10년째 월세 인상 없이 너무 감사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카페에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은 같은 평수에 400만 원씩 내는데 저희는 여전히 90만 원만 내고 있잖아요. 건물도 얼마나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자랑스러워했어요. 시청에서 조사한 화장실 만족도 지역 1위래요. 기훈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기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원장도 상황을 파악하더니 당황했죠. 남편을 쳐다봤어요.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조금만 깎아주실 수 없을까요? 기훈도 거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져 있었어요. 정우야, 우리가 여기 10년간 성실히 있었잖아. 야, 네가 건물주라고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 그럼 내가 더 잘했지. 기훈이 특유의 강자한테 약한 아부톤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원장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손을 모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단호했어요. 저는 남편분에게 어릴 때부터 온갖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담배꽁초를 대신 버려줘야 하는 모욕과 무시, 그리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배려는 상호 간에 함께 이뤄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장이 숨을 삼켰어요. 원장님의 가족이 저에게 무례하게 굴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배려할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명확히 전했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남편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원장은 기운을 노려봤어요. 선생님, 제가 잘못 관리했습니다. 남편이 실례를 했다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강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가면서 기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꺼냈어요. 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참, 이건 네가 버려.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건물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마. 금연구역이야.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과 기훈이 다투는 소리였어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원장과 기우는 크게 싸웠습니다. 집안이 술렁였어요. 당신 때문이야. 원장이 소리쳤습니다. 기우는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며 소리 높여 변명했어요. 하지만 원장은 듣지 않았어요. 당신이 사람을 막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원장은 단단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원장은 다른 학원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같은 평수를 찾았죠. 하지만 월세는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외곽도 알아봤어요. 거긴 조금 쌌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많은 학원생을 버릴 수 없었어요. 게다가 건물도 지저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600만 원일 때는 3천만 원만 벌어도 2,400만 원이 남았어요. 하지만 월세가 2천만 원이면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죠. 거기에 전기세, 관리비, 강사 월급까지 주면 정말 남는 게 없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원장은 기운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해결 못하면 이혼이야. 이대로 가면 우리 집 망해. 진지했어요. 다시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합의 보고 와. 차가운 눈빛으로 명령했어요. 기우는 충격받았습니다. 아내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여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기우는 새벽에 일어나 순창으로 내려갔습니다. 장인이 만든 구하기 힘든 김치를 공수해 왔어요. 그리고 과일 가게에서 최고급 과일을 샀습니다. 5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양손 가득 들고 건물로 와서 저를 찾았습니다. 2층 복도에서 청소 중인 저를 만났죠. 정우야. 기운이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잘못했다. 고개를 숙였어요. 이거 받아줘. 과일과 김치를 내밀었습니다. 용서해줘. 애원하듯 말했어요. 월세도 조금만 깎아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부탁이야. 간절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단호했어요. 깎아줄 수 없어. 명확히 말했습니다. 기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 같았어요. 기운은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기운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 자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청이 찢어질 듯 했어요. 이런 찐따 같은 자식이 좋게 말할 때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손에 들고 있던 과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김치통도 함께요. 공중으로 던졌습니다. 쾅! 벽에 부딪혀 터졌어요. 빨간 김치 국물이 흰 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과가 바닥을 굴렀어요. 배가 터져 과즙이 튀었습니다. 김치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복도와 일부 가게 앞이 엉망이 됐어요. 붉은 액체가 2층 복도와 가게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매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기우는 숨을 헐떡이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팔이 떨렸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다시 고등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무서웠던 기운이 제 앞에서 주먹을 쥐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법이 저를 지켜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직접 다 치워. 뭐, 임마. 기훈이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이 상황 때문에 장사에 어려움을 겪게 된 2층 7개 가게 사장님들에게 보상금을 드려 천천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치워. 고춧가루 하나라도 남아있거나 다른 사람을 시키면 월세를 1,900만 원 받을 거야. 기회는 단 한 번이라고 말했어요. 어딘가에서 고춧가루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1,900만 원을 온전히 받겠어. 명확히 했습니다. 단 깨끗이 치운다면 전에 제안한 1,400만 원만 받을게. 내일 아침에 확인하겠다고 말한 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원장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2층으로 내려와 복도 상황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러워진 복도에는 가게 주인들과 손님들이 서로 엉켜서 코를 막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김치를 밟지 않으려고 서성이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기훈에게 일을 잘 처리하고 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일을 키웠어요. 정말 이혼하자. 진지하면서 차갑게 말했어요.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기훈은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당신이 다 망쳤어. 원장은 돌아섰습니다. 알아서 해. 원장은 계단을 올라가 학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기훈은 복도를 내려다봤어요. 엉망이었습니다. 김치 국물이 벽을 적시고 있었죠. 고춧가루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과일은 김치 국물이 묻은 채로 깨지고 짓이겨졌습니다. 기훈은 씩씩거리며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인가 봐. 이거 손해배상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장사를 못하는데. 기훈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들 제가 쏟았는데요. 2층에 있는 사장님들께 오늘 장사에 피해를 끼쳐 죄송합니다. 제가 각 사장님들께 20만 원씩 보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들은 가게 사장들은 기훈의 깍듯한 태도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별말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훈이 청소도구를 가져왔어요. 물통에 물을 받았습니다. 걸레를 적셨어요. 바닥부터 닦기 시작했죠. 몇 번을 닦아도 고춧가루가 잘 안 닦였습니다. 물을 계속 갈아야 했어요. 벌써 5번째였습니다. 손은 시린데 땀은 범벅이 됐어요. 흰 벽에 묻은 김치 국물은 더 심했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자국이 남았어요. 욕이 나왔습니다. 세제를 가져왔습니다. 걸레에 듬뿍 묻혔어요. 벽을 문질렀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죠. 조금씩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다시 문질렀습니다. 팔이 아팠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9시, 10시, 11시. 기훈은 멈추지 않았어요. 닦고 또 닦았습니다. 손이 부르텄어요.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진 곳도 있었어요. 계속 쪼그리고 닦았더니 무릎이 아팠습니다. 너무 오래 꿇어 있었거든요. 일어서려니 휘청했어요. 잠깐 쉬려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골랐어요. 땀이 흐르다 못해 굳어서 소금 알갱이가 됐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멍하니 복도를 바라봤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정우의 얼굴이 보였어요. 돈을 빼앗던 날이었습니다. 돈 가져왔어? 건들대고 비웃으며 말했던 자신이 보였어요. 정우가 1,000원짜리를 꺼낼 때마다 이게 다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뒷골목에서 정우를 때리던 날도 생각났어요. 일어나. 발로 찼던 기억이요. 정우가 주저앉았던 모습도요. 책가방을 던졌던 날도 기억났습니다. 담 너머로 날아갔었죠. 정우가 울면서 주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웃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변한 게 없구나. 깨달았어요. 40년이 지났는데 똑같아. 담배꽁초를 버리라고 명령했던 것도요. 옷 좀 사입어라. 무시했던 것도 모두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일진이었어. 쓴웃음이 났어요. 초라한 자신을 보며 정우는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었을까 생각하며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여전히 닫고 있었어요. 눈이 감겼습니다. 졸음이 쏟아졌죠. 벽에 기대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깨어나서 다시 닦았어요. 또 졸았습니다. 또 일어나 닦았어요. 반복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거의 다 닦았어요. 마지막 구석을 확인했습니다. 고춧가루 하나 없었죠. 그런데 김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걸레를 깨끗이 빨아 다시 닦기 시작했어요. 주저앉았습니다. 기진맥진했어요. 손을 봤습니다. 퉁퉁 부어 있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건물로 나왔어요.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2층 복도에 올라갔습니다. 기운이 보였어요. 벽에 기대어 졸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걸레가 쥐어져 있었죠.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발소리에 깼습니다. 눈을 비볐어요. 왔구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살폈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구석구석 확인했습니다. 바닥도 보고 벽도 봤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죠. 깨끗했습니다. 김치 국물 자국이 없었어요. 바닥도 말끔했습니다. 고춧가루 하나 보이지 않았죠. 신기하네. 잘했네. 제가 말했습니다. 기운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1,400만 원에 해주지. 약속을 지켰어요. 기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죠. 다음 날 원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선생님 계십니까?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원장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조금만 더 깎아주실 수 없을까요?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립니다. 남편 대신 사과드릴게요. 정중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명확히 말했어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원장이 눈을 들었습니다. 월세를 깎아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훈이 스스로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인간으로 대우해 주는 걸 본다면. 잠시 멈췄습니다. 저도 다시 배려하여 월세를 낮춰주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갔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건물 앞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더 많았죠. 기훈은 저를 보자 무릎을 꿇었어요. 60세 남자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정우야.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왜 저래? 힐끔힐끔 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어나라고 말했지만 기훈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용서해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거의 땅에 닿을 듯 했어요. 과거에 돈을 빼앗고 때리고 괴롭혔던 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60세 남자의 눈물이었어요. 며칠간 있었던 일도 사과할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기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난 60년이란 긴 시간 살면서 나를 돌아보지 못했어. 한숨을 쉬었어요. 1년 안에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년을 목표로 노력해 볼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가끔 내 안 좋은 버릇이 습관적으로 나올 텐데 스스로를 경계하듯 말했어요.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추궁하면서 나아지도록 노력할게. 저는 기운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손을 내밀었어요. 기운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일어섰죠. 1년 뒤에 월세 가격을 재평가할게. 약속했습니다. 그때까지 지켜볼게.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각자의 길로 헤어졌습니다.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 불빛을 바라봤어요.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오래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래된 미소였습니다. 잊고 있던 감정이었죠.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였습니다. 건물 앞 마당에 누군가 나와 있었어요.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기훈이었어요.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쓸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이죠. 다음 날도 나왔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었어요. 그 다음 날도 나왔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만 쉬었어요. 그 외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6시였죠. 과연 기훈이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기훈은 나왔어요. 빗자루로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사람들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친절했어요. 허리를 숙여 인사했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새벽에도 후덥지근했어요. 기훈은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했습니다. 티셔츠가 젖어 있었어요.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살도 빠진 것 같았습니다. 배가 많이 들어갔어요. 기훈은 정말 성실하게 매일 쓸었어요. 온갖 쓰레기를 묵묵히 치웠죠. 날이 쌀쌀해졌습니다. 기훈은 두꺼운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손이 시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들이 알아봤습니다. 학원장님 남편분이시죠?
인사를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매일 청소해 주셔서 손님들이 더 좋아해요. 고마워했습니다. 기훈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겸손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기훈을 불렀습니다. 기훈아. 그가 돌아봤어요. 응? 빗자루를 세웠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이네. 제가 말했습니다. 기훈이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 햇살처럼 밝았습니다. 수행하는 기분이야. 청소하고 있으면 내가 스님이 된 것 같아. 더러웠던 내 과거와 과오를 빗자루로 쓸어내리는 것 같아.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 난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거든. 1년 채워야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 변했구나.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학원으로 올라갔어요. 학원장을 찾았습니다. 원장님, 시간 되십니까? 무슨 일이세요? 남편분도 좀 불러주세요.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잠시 뒤 기훈도 왔습니다. 왜 불렀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제가 말했습니다. 둘 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어요. 월세 금액을 봐주십시오. 원장이 계약서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600만 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0년 전 가격입니다. 기훈도 계약서를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우야. 6개월간 지켜봤습니다. 기훈이가 진심으로 변하려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새벽마다 청소하는 모습도 봤고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원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기훈도 울먹였습니다. 정우야.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맙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60세 남자의 눈물이었어요. 천만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심이 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도 기훈은 나왔어요. 새벽 6시였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낙엽이 쌓여 있었어요. 천천히 쓸어냈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기훈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그의 루틴이었어요.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청소를 했죠. 사람들에게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나가는 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웃음을 지었어요. 화냈습니다. 반성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과거의 자신과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건물 안에서 저를 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정우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줬어요. 이따가 저녁에 앞에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할까? 기훈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쏠게. 기훈이 답했어요. 그래도 내가 건물 준대 내가 싸야 하지 않을까? 기훈과 저는 껄껄대고 웃었습니다. 누가 사면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좋은 벗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일이지요. 저도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기훈이와 함께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아침이었어요. 학원은 여전히 잘 됐습니다. 학생들이 많았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건물도 깨끗했습니다. 저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10년 전 이 건물을 샀을 때가 떠올랐어요. 세입자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 그 신념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배려는 상호 간에 이뤄지는 것이다. 그것도 중요하다는 걸요.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 배려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단호했죠. 그게 옳았습니다. 기운을 다시 봤어요. 여전히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죠. 사람은 변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이 있다면 말이에요. 기운이 증명했습니다. 미소가 번졌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용서의 힘을 느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바람이었어요.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